안녕하십니까. 고종환TV 부동산 애널리스트 TV를 운영하고 있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입니다. 요즘 저도 비수기인데도 몹시 바쁩니다. 우선 그 YTN 고종환TV를 출범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8월 2일에 이제 론칭이 될 것 같아요. YTN이 이제 고종환과 손을 잡고 이제 유튜브 시장에 진출했다 하는데 의미가 있고, 저 개인을 본 게 아니라 제가 활동하는 공익성, 또 콘텐츠의 차별화, 또 부동산 문화를 좀 선도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제 그 YTN 고종환 TV, 또 고종환 TV 이렇게 치시면 이 부동산 애널리스트 TV와 함께 이것도 좀 유지할 겁니다. 조금 더 선명한 화질에 또 편집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카메라 워크 좋거든요. 이제 좋은 신사임당 3프로 TV처럼 이렇게 품질 좋은 또 컨텐츠도 신경을 쓰니까 꼭 한번 봐주시고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부동산 애널리스트 이 TV는 이 전문가들이 주로 즐겨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또 유료 상담 고객들이 꼭 원하기 때문에 화질은 나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저를 보고 싶다, 얘기가 궁금하다, 저하고 1대1 통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부득이 이렇게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기 좋게 편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은 깊이 죄송하게 생각하나, 또 그런 분들이 본다는 점에서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오늘은 세 가지 주제인데요.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기다리는데 오히려 집주인들은 버티고 있다. 이걸 동상이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6.27 대책 이후에 세 가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아파트 거래량이 서울이 2,700건 정도로 그 11,000건 대비해서 딱 5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감소하면 가격이 하락하는 게 맞죠. 바로 하락하지 않더라도 한 3개월 이후에는 하락할 수 있겠다. 우선 그것만 놓고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까 또 집값은 실제로 그렇게 떨어져 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상이몽이라고 했는데, 집주인들은 이제 공급이 부족하니까 입주 물량이 20에서 30 또는 30에서 40 앞으로 한 2, 3년, 3, 4년간 줄어드니까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거다. 그래서 실제 매물을 내놓지 않아요. 이 강남이 특히 그래요. 이 강남이나 서초, 송파 같은 경우는 매물이 오히려 줄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거래가 5분의 1 토막으로 줄었음에도 또 매물이 조금 다소 늘어났거든요. 실망 매물이죠. 그러니까 6.27 대책이 나오니까 집값이 계속 오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실망 매물이 나왔는데, 더 이제 우려스러운 점은 강남이나 이런 쪽에는 매물이 오히려 더 10% 줄었다, 9.6% 감소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 다르죠, 그렇죠? 매도자들은 서둘러 팔 생각이.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집값이 강남, 서초, 송파는 상승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났어요. 평균 상승. 이런 현상은 8월, 이제 8월이 벌써 접어들었잖아요. 여름의 끝물인데 8월에까지는 상당 기간 관망세, 조정장세가 이어진다. 그러나 강남권이나 이런 것은 아직 하락세로 전환할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요즘 하도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중국인들의 특히 부동산 매입이 급증하고 있다. 부동산 PF 대책, 이런 얘기가 많아요. 국민의힘이 얼마 전에 권영진 의원이 발표한 그 내용을 보면 6.27 대책 이후에 오히려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은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인들을 중심으로 규제 사각지대를 통해서 이제 무분별한 주택 매입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것이고, 내국인은 소유권 등기 신청만 16% 감소를 했는데 외국인은 오히려 16% 늘었어요. 이 대부분이 중국인이다 라는 게 권영진 의원이 며칠 전에 저랑 같이 한국 부동산 공인협회장님하고 식사도 같이 했거든요. 저하고는 꽤 인연이 오래된 분이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이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세 사기 예방, 제가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이런 부분도,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그 법정단체와도 이번에 법정 발의를 해주셨어요.
저는 이런 분이 국민의힘의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히 중국인들이 많이 사니까 이 토지거래 허가제처럼 허가제를 현재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도입하자. 그 다음에 실거주 의무를 우리나라도 대출받고 집 사면 6개월 이내에 실거주 전입신고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똑같이 적어도 2년 이상 실거주자인 경우에만 하자. 그 다음에 대출 규제도 같은 방식으로 또 다주택자 규제 이런 것도 하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주제는 김영덕 국토부 장관이 취임을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일시적 안정세로 본다는 말이, 이분도 나름 전문가입니다. 뭐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데, 그래서 6.27 대책이 나왔지만 불확실성이 있다.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두 번째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수요 맞춤형 주택 설계를 하겠다. 좀 기대되죠. 그러니까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공임대. 이상경 차관도 저랑 소통하면서 이분도 공공임대 주택에 관심이 많아요.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그 부분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드는데 좀 박차를 가하고 새만금 서해안 허브 육성하기, 새만금 쪽이 아주 개발이 빨라질 것 같고, 가덕도 신공항, 대구 신공항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이런 게 있는데,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공급 확대와 관련해서 중요한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건데, 도심권의 유휴부지에 노후 공공시설 복합 개발을 하겠다. 이거는 개발의 효과는 크지 않지만 단기간에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죠. 저는 효과 있을 거라고 봅니다. 상기 신도시 속도를 내겠다.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 근데 정비사업 활성화가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상기 신도시도 지난 정부가 하도 일을 안 했으니까 지금 그러고 한 3년을 허송세월을 해버린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상기 신도시는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얼마 전 보니까 남양주 왕숙을 비롯해서 2,000가구 중 앞으로 공급을 좀 늘리겠다고, 다행한 일이에요. 대통령이 바뀌니까 그런 기대를 하는 건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정비사업이에요. 정비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허가가 활성화돼야 되고, 또 공사비를 낮춰야 되고, 현재 부동산 PF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소위 말하면 초과 부담금 이 부분이 얼마로 할 것인지, 여기에 또 지금 공정시장 가액 비율 조정이라든지 뭐 지금 법인세 문제도 시끄럽잖아요. 어쨌든 민주당은 부자 감세가 아닌 부자 증세 뭐 예견된 것들인데, 뭐 이런 것들과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수위가 없이 출발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세제를 어떻게 하겠다. 부동산 세제, 그리고 지방은 어떻게 좀 세제를 감면해서 살리겠다. 그 다음에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자꾸 대출 규제만 할 게 아니라, 특히 젊은 층에 대해서는 내 집 마련에 정책자금 지원 같은 걸 어떻게 할 것인지, 저거적 초과 환수제죠, 이 부담금을 어느 정도 선에서 할까. 지금 8천만 원 이상 최대 50%로 되어 있는데, 저는 1억 5천 이상, 최소 1억에서 뭐 1억 5천 이상 50%가 아니라 상한선을, 이중과세 문제도 있으니까 30%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그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세 가지 주제, 7월 말 부동산 시장은 매도자는 버티고 매수자는 관망하고, 그래서 거래가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폭은 둔화되었다. 8월까지 이런 현상은 갈 것이다. 그 다음에 외국인들에 대한 규제는 나와야 된다. 우리가 안 사는 사이 외국인들이 나오는 매물을, 좋은 매물을 싹쓸이하는, 쇼핑하는 이런 피해는 막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것들이 권영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빨라지고 있는 것. 뭐 이현주 의원도 그렇고 주진희 의원도 한 6군데가 발의를 했더라고요. 이거는 이번에 반드시 그런 규제, 그러니까 상호 평등주의, 상호주의라든지 역차별은 해소되기를 바라고, 김영덕 국토부 장관 취임으로 부동산 시장도 이제 LH 구조 계획을 포함해서 이제 공급 확대가 좀 추진 동력을 살리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또 YTN 고종환 TV라는 게 YTN과 함께
이 아마 방송국 중에서도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렇게 한 적은 방송국이 처음인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저도 기대가 되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콘텐츠의 차별화, 여러분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릴 테니까 이번 주 토요일쯤 론칭이 될 것 같거든요. 첫 방송 꼭 봐주시면 여러분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저도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문제 해결에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